오늘 유종석 전 실장이 다음 결정을 수용한다고 생각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임종석 실장이 당에 잔류한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다 싶고 그리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많은 험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고통도 컸을 것입니다. 당에 잔류하게 당에 남겠다고 결정한 것은 저는 정말 존중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종석 실장이 이번 총선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미디어 오늘 무대에 말씀드렸듯이 참 고심이 많았습니다. 조금 더 당선 가능성이 용이한 지역에 출마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정치가 현실 아니냐. 그리고 정치가 결국 살아남아야 하는데 그런 제안을 당에서 받기도 했고 주변에 권유도 많았습니다. 근데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저는 국민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정치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는 한국 사회를 위기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의 패권 기술 전쟁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때 저는 강력한 경제성장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미래성장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판교에서 IT 혁명을 시작했다면 이제 AI 혁명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부터 반성하는 것은 저도 국가가 잘 살면 국민이 잘 산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지탱 국가가 됐지만 국민의 삶은 36위 국가입니다. 다들 일자리가 부족하고 아이 키우는데 대학 졸업까지 3억 5천만이 들고 결혼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있어 2억 7천만 원이 들어야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삶의 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과 주거와 교육과 의료 이것이 함께 있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노태우 대통령이 만든 분당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의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이 재건축을 통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를 만들고 이거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그리고 세계의 수출 상품이 되게 하는 그 길을 열고자 분당 판교에 나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떨어질 줄 뻔히 알면서 부산이라는 곳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가지만 승리의 길을 확실히 열 것입니다.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쓸 것입니다. 질의응답하시죠. 질문 있습니다. 네. 분당 엄마 따라잡기를 신청하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 향후에 왜 녹색 엄마에 대해서는 신을 하시는지 누구요? 녹색 어머니 거기 등했으니까 거기에는 지금 분당 엄마 따라잡기 있고 녹색 어머니에도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 조합도 각 아파트 단지별로 다 있으시더라고요. 특히 커뮤니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양한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분들과 함께 만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뭐냐면 정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시절에 공약 이행률이 아주 높은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공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약을 베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분당 내에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과 협력을 해서 공약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저는 그게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정책 소비자 운동을 벌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한테 정책도 제안하셨는데 혹시 답변을 받으셨나요? 지금 한 공개적인 언론에서 한 4차례 정도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답변은 없고 아마 언론사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출마 선언을 좀 늦어지시기도 했고 현역이나 철수를 상대하셔야 되는데 좀 어떤 점에서 좀 어필하시고 걱정을 했습니까? 그 분당 판교 주민의 역대 이분들은 자부심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전 하나는 경제고 하나는 행복한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판교는 신나는 판교죠. 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MF를 극복하는 게 스타트업과 벤처 부문을 극복했잖아요. 전 다시 한번 스타트업과 벤처의 경제 붐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판교를 키울 수 있는 것이 저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행복한 삶을 재건축이 분당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 재건축은 제가 원주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만드는 데 기여를 해봤고 세종시를 만드는 데 기여해봤고 도시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도 제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정치인은 미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국민들과 지역 국민들과 더불어 함께 울고 웃고 그들과 소통하느냐, 세 번째는 지역구에서 일의 성과가 있느냐,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와 미래의 면에서 국민과의 소통의 면에서 일을 해내는 실력의 면에서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소상공인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사실 플랫폼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스타트업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부응을 시키려면 플랫폼법과는 좀 떨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저는 플랫폼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을 규제하는 법에 대해서는 전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플랫폼법을 억제하는 법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플랫폼 기업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넷플릭스나 이런 것이 뭐냐면 플랫폼 독점이라고 우리가 규제하지는 않잖아요. 문제는 플랫폼 기업의 그 이익이 몇몇 소수에게 가는 것이 문제이죠. 결국 플랫폼 기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효과적인 자기가 기여한 만큼 소득을 얻어낼 수 있는 그 새로운 자본주의의 길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RSU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 회사를 만들 때 약 10%에서 15%의 주식에 대해서는 이건 임직원과 또는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저수지를 갖는 것이죠. 그렇게 해나가게 되면 플랫폼 기업의 그 독점적인 것으로 폐해보다는 참여한 주체들에게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임금의 15%까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것은 실제 뭐냐면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참여하는 플랫폼에 참여한 주체들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자본주의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저는 그 플랫폼 법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플랫폼 기업의 독점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그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SU는 이거는 지금 현재 국회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네, 국회 법안을 통과했는데 아직 지금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스탁옵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스탁옵션이라는 제도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참여하는 개발자나 우리가 회사에 기여하신 분이나 그다음 우리가 플랫폼 기업일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배달에 참여하시는 라이더들 또는 식당에 참여하신 분들도 더 이익을 쉐어할 수 있는 구조에 저는 만들어내면 훨씬 더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 커지면서도 함께하는 자본주의 그 길을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임종석 실장이 당에 잔류한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다 싶고 그리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많은 험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고통도 컸을 것입니다. 당에 잔류하게 당에 남겠다고 결정한 것은 저는 정말 존중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종석 실장이 이번 총선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됐나요? 항상 정치가는 저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항상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다음 시대가 열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대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저한테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